자, 여러분 7월 대성 모의고사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험지의 총평을 말하면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다. 지금 그래서 이거 시험 보고 더 수학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주요 문항들에 대해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번부터 시작할게요. 3번에 탄젠트 세타가 3이라고 했어요. 그 상황에서 옆에 걸 먼저 봐줘야 되는데 구하라는 건 지금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분모 같은 경우에는 사인 세타로 바뀌게 되고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다면 빨리 전환해야 되는 게 180도 회전되면 그러면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읽어주면 이거는 탄젠트의 역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코사인과 사인을 따로 구할 게 아니라 사인분의 코사인이라고 하면 3분의 1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 문제입니다. 6번. 여러분 이걸 꼭 알아두세요. 뭐냐면은 곡선 위의 점에서 접하는 문제는 두 개의 식이 항상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함수값의 식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식을 바로 적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F'E가 직선 OA와 수직이다. 즉 0,0과 2,1의 수직이라고 했어요. 접선이. 그림을 그릴 필요 없이 지금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두 개만 연립해서 문제를 구한다면 A, B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함수값에 대한 식과 미분계수에 대한 식, 두 개의 식이 필요하니까 그 두 개를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에 y는 코사인 2x라고 돼 있어요. 그럼 코사인 2x는 0부터 파이까지가 한 바퀴인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자, 그럼 라인을 그어줘 보면 여기는 2분의 파이고 여기는 지금 4분의 파이, 여기는 4분의 3파이 이렇게 라인을 그어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0부터 6분의 파이까지의 최소값이랬는데 6분의 파이는 정확히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할 때 시간이 중요한데 여기에 함수값을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구하는 거고 생각을 할 때 아, 여기구나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문제를 읽어보면 6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갔을 때의 최소값이랑 얘랑 더했을 때 0이 될 수 있는 그때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은 이 y 값들이 아니라 여기 이 값인 거죠. 그러면 이 값은 이 6분의 파이와 이 별표는 4분의 파이의 대칭인 관계입니다. 그럼 여기를 k라고 한다면 6분의 파이와 k를 더했을 때 이게 4분의 파이의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2배면 2분의 파이가 돼야 됩니다. 2분의 파이는 6분의 3파이죠. 그러면은 k는 6분의 2파이가 되니까 답은 3분의 파이 1번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해설할 문제는 8번이에요. 8번에 두근의 합이 AN이라고 했는데 그걸 그어보면 마이너스 A분의 B 공식이 있죠. 근각의 요각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N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뭐 퀘스트처럼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시그마로 들어가면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들어가시는 분들은 수정해야 돼요. 여기서 시그마로 바로 들어가면 우리는 공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잠깐 이렇게 썼을 때 그냥 들어갈까 하다가 잠깐 멈춰서 관찰을 해보면 이 2n 플러스 1은 n과 n 플러스 1의 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분수를 나눈다면 분모를 nm 플러스 1이라 하고 분자를 n이라고 한 이 모델은 왼쪽은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n 플러스 1이 없어지면서 n분의 1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N은 n분의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데 문제에서 구하란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마이너스 1의 K 플러스 1승 AK가 된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게 종종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깜빡깜빡 거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뿔마가 반복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의 K제곱이면 홀수에서 마이너스고 짝수에서 플러스일 건데 이게 K 플러스 1승이 붙었으니까 반대로 홀수에서는 플러스고 짝수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첫 항은 그대로 1 플러스 2분의 1이 이렇게 붙겠지만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그대로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 되고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간다면 마지막 두 개는 어떻게 되냐면 19를 대입하면 홀수는 플러스 적어주실 때도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실수하지 않게 홀수 짝수 따로따로 짝수 20번째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0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없애보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하면서 이게 다 없어져요. 남는 거는 대칭을 이루니까 앞에서 앞에 거 하나 남았으면 뒤에서도 뒤에 거 하나 남게 됩니다. 그래서 1 빼기 21분의 1을 하면 정답은 21분의 20이 되게 되는 거죠. 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지금 여기서 헷갈릴 수도 있었는데 문제를 제대로 안 읽으면 헷갈릴 수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두 개의 점이 있어요. 한 개의 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점이 움직이고 자, 왼쪽에 보통 문제에서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생략됐어요. VPT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VQT가 AT 바로 적분하겠습니다. 그러면 3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C가 돼요. 적분상수 C가 붙은 겁니다. 지금 적분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밑에 줄을 읽어보면 T는 3에서 PQ의 위치가 같을 때, 만날 때라고 했어요. T는 3에서 만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거 적분이 필요합니다. XPT를 구해보면 XPT는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7T고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적분상수가 0입니다. XQT는 T세제곱 플러스 T제곱 플러스 CT고 여기도 역시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적분상수는 0입니다. 자, 여기에 3을 대입해보면 이 왼쪽 P의 위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27에서 3분의 1 하니까 9 마이너스 9 플러스 21이 돼서 21이 되고요. 이쪽은 27 플러스 9 플러스 3C가 돼서 30 플러스 36이 됩니다. 그러면은 C가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C가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Q에 2초일 때의 속도를 구하랬으니까 2를 대입하면 12 플러스 4 마이너스 5니까 16에서 5를 빼면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문제에서 여러분 불연속에 대한 그러니까 연속성 조사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연속성 조사가 나오면 휘둘리면서 문제를 풀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깔끔하게 풀려면 이게 나오면 구조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럼 얘는 무슨 구조인가라는 거죠. 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분의 gx예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여기서 자세히 들어가면 이 분자인 gx는 x-3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연속인 거죠. 분자는 지금 연속입니다. 근데 이 fx는 여러분 두 가지 중 하나인데요.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얘가 지금 fx가 0이 되는 순간에서는 첫 번째 불연속성의 가능성은 fx가 0이 되면 그 점에서 불연속입니다.
왜냐면 분모가 0이 되면 답이 없죠. 분모가 0이 되면 이 분수값이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불연속이고, 두 번째는 fx가 불연속이면 반드시 불연속이라는 게 아니라 불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속인 상황이 있다는 건데, 연속인 상황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fx가 불연속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게 3에서 불연속이라면 분자가 3에서 0이 되니까 밑에 함수값이 다르더라도 함수값이 0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fx가 3에서 불연속이면 오케이지만, 연속이 되지만 3이 아니라면, fx가 3이 아닌 점에서 불연속이면 불연속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지 그냥 막 식으로 들어가면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fx의 식은 어떻게 되냐면 2랑 4를 절편으로 가는 2차 함수일 수도 있고요. 2랑 4를 절편으로 가는, 그 다음에 2,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점에서 지나는 직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A가 어딘지를 몰라요. A가 어딘지를 몰라서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구조를 구분을 해봐야겠죠. 여기가 A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그럼 그때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왼쪽의 상황은 2차 함수 따라가고,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의 상황은 직선 따라갑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여러분 지금 보시면 fx가 a에서 불연속이죠. 맞죠? 체크할 거. fx가 a에서 불연속인데 a가 3입니까? a가 3이 아니죠. a가 3이 아니면 a에서 불연속 확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불연속이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지나가죠. 그쵸? 그럼 지금 직선 따라가니까 분모가 x가 2일 때 0이 되니까 2에서도 불연속이에요. 그러니까 a가 2보다 작으면 불연속점이 두 개 발생하게 되는 거죠. a랑 2에서.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불연속인 개수가 한 개만 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a가 2보다 작은 이 왼쪽에 있는 경우는 지금 답이 될 수 없는 상황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a가 2인 상황을 봐볼게요. a가 2인 상황이면 이쪽까지 전부 지금 2차 함수 따라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보다시피 여기서는 불연속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연속이지만 2에서 0이 되죠, 분모가. 그러니까 얘는 2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a가 2인 상황에서는 한 점에서 k가 2일 때만 불연속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합격. A, 2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A가 2랑 4 사이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A가 2랑 4 사이에 있으면 중간에 왼쪽까지는 이렇게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얘 오른쪽부터 이렇게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2에서 일단 분모가 0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A에서 불연속이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얘는 이미 확정이고, 그러면 이 A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fx가 3에서 불연속이라면 분자인 gx가 3에서 0이 되니까 결과값이 다르더라도 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가 3이면 2에서만 불연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A가 3이면 2에서만 불연속이고, A가 3이 아니라면 2와 A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역시 이 범위 아닌 경우는 상관없을 필요 없고 우리는 A가 3이어도 된다는 거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A가 4인 경우를 봐볼게요. 그러면 이제 4보다 큰 경우는 안 하셔도 됩니다. A가 4인 경우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 2에서 지금 이미 분모가 0이 되고 4에서 불연속이니까 2, 4에서 불연속이니까 답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A 값의 합을 구하려면 2와 3을 더하게 되면 정답이 1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체크해 줄 게 있는데,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냉정하게 시험 볼 때 못 풀 수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 꼭 관찰해야 될 A 값이 있어요. A가 2라고 생각하고, A가 3이라고 생각하고, A가 4라고 생각하고, A가 5라고 생각하고, 이 5개만 여러분들이 조사를 한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꼭 이거, 이 4개의 상황 대입해가지고 관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11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에 지금 이 모양을 보면 가계이등분선이 나와 있어요. 일단 자, 이렇게 가계이등분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계이등분선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양변의 길이의 비가 이 밑변의 길이를 지금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랑 얘가 몇 대 몇이면 얘랑 얘도 몇 대 몇이다.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또 어떤 가에서 어떤 조건이 나왔냐면 이 왼쪽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의 비가 이 오른쪽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에 비해 4배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식을 적기보다 당연히 여러분 지금 이게 비례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넓이가 4대 1이면 그쵸? 넓이가 4대 1이면 길이의 비는 2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2K라고 놓고 여기를 K라고 놓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2대 1이면 여기 옆면의 길이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야 2대 1, 2대 1이 나오게 되니까. 근데 문제에서 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의 제곱은 이 길이의 2배다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의 2배면 6K거든요. 6K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이 길이가 루트 6K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 각 오른쪽 각 똑같으니까 왼쪽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의 식을 적어주면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6K분의 16 플러스 6K 마이너스 4K 제곱이 되고요. 오른쪽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해주면 2 곱하기 루트 6K분의 4 플러스 6K 마이너스 K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것만 연립하면 K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양쪽을 동시에 없애보면 2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루트 6K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2 자르고 이렇게 잘라지고 2로 약분하면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8 플러스 4K 마이너스 2K 제곱은 4 플러스 6K 마이너스 K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을 풀면 K가 1이 나오게 돼요. 그럼 K가 1이 나오게 되면 이 길이가 2고 지금 이 길이가 루트 6이다 라고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세 변의 길이가 완벽히 나왔으니까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고 코사인 세타 구하면 사인 세타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와 그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아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제곱하면 원의 넓이가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11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12번으로 넘어갈게요. 12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그 길이를 극한에 활용하는 문제예요. 절대 명심해야 될 게 이 문제를 풀 때 시험이 끝날 수 있는데 절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지 않습니다. 이번 6평에서도 나왔었는데 문자가 포함된 식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쓰는 순간 이제 10분 이상의 풀이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풀이로 가지 말고 기울기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6평에서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6평 변형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가. 자, 그럼 보시면 2차 함수가 있는데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예요. 그리고 여기가 y는 tx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x축과 평행하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평행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항상 쳐야 됩니다. 왜냐면 평행하다가 나오면 동의각, 억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평행하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라고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점이 B, 여기가 A, 여기가 H입니다. 지금. 자, 문제에서는 뭘 구하랬냐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 제곱분의 ab 마이너스 ah를 구하라 했어요. 자, 그러면 a 점은 쉽게 구할 수 있죠. 왜냐면 tx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를 연립하면 그러면은 x좌표가 3-t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제가 별로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지금 y좌표는 이 문제 풀 때 도움이 안 주거든요. 오히려 y좌표 쓰는 게 더 위험합니다. 왜냐면 y좌표 쓰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갈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y좌표 남겨두세요. 필요하면 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얘가 평행하니까 이 축의 대칭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 이제 보는 방법이 지금 2차 함수는 축의 대칭이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합이 항상 똑같대요. 여기가 0이면 여기는 3이고 그럼 더하면 뭐죠? 3이죠. 그러면 얘랑 더해도 3이 나와야 돼요. 그런 식으로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얘랑 더해서 3이 되려면 3-t에서 t가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에 x좌표가 t란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y좌표는 쓰지 않습니다. 필요하면은 나중에 이제 구해서 쓰는 걸로. 자, 그러면 AB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3-2t가 되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다 구해놓고 그 다음에 그 실수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연립하려는 시도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이 기울기가 t면 비례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길이가 1일 때 이 길이가 t가 되고 그럼 이 빗변의 길이가 루트 t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관계예요. 기울기가 t니까 1대 t 대 루트 t제곱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세타 사이각으로 두면 1대 t 대 루트 t제곱 플러스 1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보면 여기도 똑같이 비례관계가 돼서 1대 t 대 루트 t제곱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오려면 루트 t제곱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AH의 길이가 3-2t에서 루트 t제곱 플러스 1분의 1을 곱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비율관계 그대로.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풀고 나서 유평의 그 똑같은 문제를 꼭 풀어서 두 문제 같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거 좋은 문제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연립해서 H의 좌표를 구해서 답을 구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오는 시간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로 푸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기울기로 푸는 거 연습해서 하고 나머지는 단순 계산입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답이 3번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 문제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그럼 13번 문제를 볼 텐데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그림을 섣불리 그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림을 내가 그려놓고 A, B를 대충 찍으면 오히려 문제 풀 때 그게 악영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림을 그릴 때는 그 문제를 완벽히 해석한 다음에 그리는 게 좋습니다. 꼭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가를 봐볼게요. 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선분 AB의 중점이 X축 위에 있대요. 그럼 여러분 이걸 이제 해석이란 거는 이걸 다른 말로 자기가 바꿔보는 건데 그럼 AB의 중점이 X축 위에 있다는 거를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해봐 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러면은 A의 Y좌표와 B의 Y좌표를 더하면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런 해석이 여러분 해석은 자기가 이걸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으면 됩니다. 자기만의 말로. 자, 그러면은 이걸 조금 더 쉽게 바꾸면 A의 Y좌표를 제가 K라고 한다면 B의 Y좌표는 마이너스 K가 되는 관계인 거죠. 그쵸? 자,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BD의 중점도 X축 위에 있댔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B의 Y좌표와 D의 Y좌표를 더하면 0이 되는 관계라는 거야. 지금 중점이 0이니까 어쨌든 이 등차수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대칭점이 0이면 더하면 0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아까 마이너스 K라고 잡았잖아요, 저희가. 그럼 여기는 K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A의 Y좌표와 D의 Y좌표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선상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제가 그림을 섣부르게 그리지 말라고 하셨던 게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A가 있으면 여기 B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이게 뿔마 관계니까.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그 문제를 대충이라도 읽어보면 이게 동일한 감소하는 지수함수 위에 있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D라는 점을 찍을 때 이렇게 평행사변형처럼 이렇게 비튼 마른 모가 아니라 정확히 이 선 위에 D가 이렇게 위치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른 모면 이 길이가 이렇게 같으면 똑같이 위에도 똑같이 그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은 라인에 또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마른 모의 중요한 성질이 대각선끼리 다른 대각선을 수직이 등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가 C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곡선과 직선의 교점 수업할 때마다 강조했던 게 뭐냐면 직선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곡선을 그린다는 거예요. 곡선은 막타밖에 안 칩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이 그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 y는 마이너스 2 로그 ax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y는 마이너스 2 로그 a x 마이너스 b 플러스 4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랑 여기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동한 관계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이동한 관계라면 만약에 여러분 이 그래프 두 개 그려놓고 아무 점이나 두 개 찍어놓은 다음에 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동한 관계니까 아무 점이나 찍어놓고 이 두 점도 마찬가지야 라고 하면 그건 사기지만 지금 마른 모는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 똑같거든요. 길이도 똑같고 평행하니까 동일한 평행이동입니다. 그럼 이게 겹친다는 거는 얘가 b의 길이고 얘가 4의 길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여기 4가 되면 얘랑 얘는 지금 동일하게 x축으로 대칭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4를 반반 나누면 a의 y좌표가 2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a의 y좌표가 2고 x좌표는 모르니까 알파라고 놔두지만 여기에서 여러분 이 마름모의 넓이가 3분의 64라고 했어요. 3분의 64면 이 4분의 1의 넓이 여기의 넓이는 3분의 16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b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 3분의 16이니까 이 b가 3분의 8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야 이제 넓이가 3분의 16이 나올 거니까. 그럼 여기 이 좌표는 알파에서 3분의 8을 큰 거를 대입하면 그때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곡선과 직선의 교점 문제 풀 때 막타를 어떻게 쳤냐면 대입을 할 때는 언제 하냐면 한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을 구해놓고 그거를 대입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 이 곡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점을 대입하면 2는 마이너스 2 로그 a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로그 a 알파 플러스 3분의 8이 되는 거죠. 그럼 위식과 아래식을 더한다면 좌변은 0이 되고요. 우변은 지금 여러분 여기서 마이너스 2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로그 a 밑이 같으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3분의 8알파가 되게 됩니다. 그럼 로그 값은 언제 0이 되냐면 진수가 1이 될 때죠.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3분의 8알파가 1이 된다는 거니까 양변에 3을 곱해서 넘겨주면 3알파 제곱 플러스 8알파 마이너스 3이 0이 되고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3알파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알파는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이 마이너스 3은 진수 조건을 만족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알파가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알파가 3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답을 구할 건데 여기가 지금 3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럼 2로 약분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그 a 3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답은 a 곱하기 b를 구하랬네요. a가 3이고 b가 3분의 8이니까 곱하면 8이 정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4번으로 가겠습니다. 한번 문제 읽어봐 주세요. 14번. 야, 여러분.
저기 14번 문제 꼭 꼼꼼히 읽어봐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도 좋은 문제라서 읽어봐 주세요. 자, 그럼 이제 14번으로 갈게요. 14번 문제.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봐야 돼요.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 풀 때 자기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보면 보이는 게 있거든요. 봐보세요. g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인티그럴 0부터 x까지 ft dt x가 2보다 작을 때이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0부터 x까지 ft dt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그냥 이런 문제 보면 일단 미분부터 바로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지금 미분 어차피 할 건데, 그러니까 문제 읽기 전에 g'x도 먼저 구하고 가볼게요. 그럼 g'x는 자, 얘 미분하고 얘 그대로 하면 마이너스 0부터 x까지 ft dt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fx가 되고요. 밑에 거 미분하면 0부터 x까지 ft dt 그 다음 플러스 x 마이너스 1 fx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시면 그냥 부담 없이 봤을 때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아래의 식이 뿔마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위아래 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알면 다른 한쪽은 그냥 x축 대칭 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 첫 번째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미분 가능하면 두 개의 식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프의 해석보다 먼저 2를 대입했을 때 연속이고 2를 대입했을 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다는 게 먼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그 식을 써볼게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0부터 2까지 ft dt가 되고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0부터 2까지 ft dt가 돼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0부터 2까지 ft dt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했을 때 같다는 거는 그 수는 0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밑으로 가볼게요. 이미 얘가 0인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위에서 2를 대입하면 0이 된다는 거는 이제 접수가 되고 왔습니다. 밑으로. 자, 그럼 여기만 이제 비교하면 되는데 여기도 2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f2가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식에다 2를 넣어보면 f2가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f2가 0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다음 패턴이 여기에서 이 F를 주인공으로 문제를 풀면 그게 여러분 약간 못 푸는 풀이로 가는 겁니다. 접근이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F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가 주인공이냐면 여러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는 이 문제는 반드시 얘를 주인공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문제를 볼 때 내가 0부터 x까지 ft dt 이 함수에 대해서만 지금부터 생각을 주인공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주인공으로 세우고 그 다음 걸 다 보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이거를 식을 세워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지금 f가 3차 함수를 했어요. 최고차항의 수가 1입니다. 그럼 최고차항의 수가 1인 3차 함수면 적분하면 몇 차 함수가 되냐면 4차 함수가 되고 그 4차항의 개수는 4분의 1이 되는 거죠. 4분의 1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 함수는 항상
절편 하나를, 그러니까 인수분해 된 식 하나를 공짜로 줘요. 그게 뭐냐면 0을 대입하면 0이잖아요. 그치? 이 함수에다가 0 대입하면 0 나오지. 좋습니까? 0 대입하면 0 나오면 x를 인수로 가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공짜로 하나 준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0이랬죠. 잘 봐야 돼.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0이니까 여기다가 2 대입하면 또 뭐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잖아요.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건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f2가 0이랬는데 이 f는 무슨 함수냐면 이 함수를 미분하면 f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도함수에다가도 2를 넣으면 0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한 가지 체크할 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f2도 0이고 f'2도 0이다 이런 식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냐면 fx는 x-2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함수에다가 2를 대입해도 0이고 이 함수를 미분해서 2를 대입해도 0이니까 얘는 x-1을 한 번 갖는 게 아니라 두 번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4차 함수인데 3차식까지 밝혔으니까 이제 하나만 모르는 거거든요. 그 하나를 x-k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부터 기억, 니은, 디귿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게 문제가 딱 떨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그 양이에요. 자, 그럼 기억을 보시면 f2가 0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밝혀놨어요. f2가 0이다. 기억 동그라미고요. 니은 g3이 6이면, 그럼 g3이 6이면 여러분 g3은 어디다 대입하는 거냐면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대입해보면 여기다 대입해보면 지금 이 함수는 우리가 밝혀놨으니까 여기다가 3 대입하면 뭐예요? 갑자기 여기다 3 대입하면 2죠. 2.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2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3 대입한 걸 쓰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함수가 지금 이 함수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다 3을 대입해보면 4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k가 되는데 이게 지금 6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랑 3 날려주면서 여기 6 날려주고요. 그럼 지금 이게 1이 돼야 되니까 얘가 4가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럼 이게 4라는 거는 k가 마이너스 1일 때 4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니은은 이 k를 마이너스 1로 보겠다는 거죠. 그럼 니은의 상황은 지금 이게 이 상황인 겁니다. 그때 문제에서 f0이 0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f0은 여기 인수가 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수업했지만 미분한 함수에서 절편에서의 미분계수는 가리고 대입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 얘를 미분하면 fx니까 지금 이거의 도함수값, 명에서의 도함수값을 물어보니까 얘를 가리고 0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가리고 0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 곱하기 여기 가리니까 0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됩니다. 여기다 0 대입하면 4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1인 거죠. 여기서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될 게 f가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이 함수가 주인공이고 f는 이 함수의 도함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계속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디귿으로 가겠습니다. 디귿에서 gx가 x는 2에서 극값을 가지면 여기서 이제 리셋할 필요가 있어요. 뭘 리셋해야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k로 다시 돌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니은에서는 이 gx의 값을 지금 설정해 놓은 거고 다시 디귿에서는 바뀌었으니까 이 상태로 가는 거죠. 왜 웃어? 지금 뭐야? 뭐 때문에 웃어? 너무 빨라. 랩 배틀 같아요 지금? 아니야? 뭐 웃긴 거 있어? 자, 시간이 없어서 그래. 지금 내가 지금 네,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찍는 거 상관없어. 야, 지금 시간이 없어. 지금 몇 시야 지금? 뭐야? 조졌네. 야, 벌써 5시 반이야? 야, 일단 빨리 하자 일단. 자, 그러면은 여러분 디귿으로 가볼게요. 디귿에서 gx가 x는 2에서 극값을 가지면 오케이. 저 사실 이 문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이것까지 그냥 갖고 올게요. 이거 갖고 오면 gx는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4분의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k x가 2보다 작을 때고 그 다음에 4분의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k
x가 2보다 클 때입니다. 그럼 gx 이미 다 그릴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오차 함수지만 오차 함수 가르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지만 지금 이거 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당연하죠. 1차에서 지나고 2차에서 접하기 때문에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0 확실히 있고요. 1 있고 2 있고 k가 그냥 생각하지 않고 여기라고 할게요. 사실 k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 이제 겪어보면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원래 함수는 0에서 지나고 1에서 지나고 2에서 접하고 k를 지납니다. 이런 함수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 왼쪽, 이 왼쪽에서는 이걸 지금 뒤집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왼쪽은 뒤집고 오른쪽은 그대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라는 거야. 그럼 이런 모양에서는 x는 2에서 극값을 가진다고 할 수가 없죠. 오케이? 지금 이미 x-2의 제곱이란 게 있어서 x축에 접하는 상황이라 여기서 x는 2에서 극값 갖는 거 확정이거든요. 근데 원래의 그래프가 극값을 갖게 되면 이걸 뒤집은 상황으로 가니까 흘러내리는 모양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x는 2에서 극값을 가지려면 여러분 k가 뭐여야겠죠? 2여야겠죠. k가 2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보시면 0, 1, 2 이렇게 되고 여기서 세제곱이니까 지나고 뚫접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왼쪽의 상황을 뒤집게 되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의 그래프에서는 2에서 극값이 아니지만 왼쪽을 뒤집게 되면 2에서 극값을 갖게 되는 그런 그래프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의 상황은 k가 2라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걸 지워주고 디귿의 상황은 이거를 세제곱으로 보는 거다라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이럴 때 x는 1에서 극값을 갖냐라고 물어봤어요. 여기 마지막에 답 구하는 것도 나중에 보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 지금 시간 상황이 제가 지금 어이가 없습니다. 저 지금 최선을 다했는데 자, 지금 이 4차 함수는 0을 지나고 2에서 올라가는 거죠, 지금. 자, 올라갑니다. 이 멘탈 나갔어요. 이제 망했다. 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몇 대 몇이죠? 1대 3이죠. 4차 함수 비율 관계. 그럼 1대 3이면 여기가 2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2분의 1이면 네, 2분의 1이면 지금 여기서 지금 극소값이니까 이렇게 통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접하는 상황이란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공부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2분의 1입니다. 여기 2이고요. 자, 그러면 또 여기도 몇 대 몇이죠? 1대 2니까 여기가 1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프의 개형에서 4차 함수에서 3차 함수 내려가면서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걸 밝힐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어차피 망한 거 잠깐만 한마디 하고 갈게. 일단 서현이는 바쁘니까 저기 서현아 오늘 와줘서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아니야, 지금 오늘 네가 예상하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항상 내가 시간 어기지 않지만 진짜 미안한데 오늘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제가 오늘 표정이 좀 장난 아닌데 아니야? 서현아, 잘 가. 화요일에 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6시까지 수업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저기 끝나고 좀 잘 해주세요. 제가 22번까지 오늘 좀 달려야겠습니다. 오늘야 표정 속았다는 느낌으로 보지 말고. 자, 그러면은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15번 문제를 가볼게요. 나 어차피 이거 지금 다 끝났어. 야, 15번 이거 푸는 사람 손 들어봐. 난 맞췄다. 없어? 잘했어. 아, 맞췄어? 대단하네. 자, 일단 이 문제는 좀 사악한 문제야. 이거를 일일이 하다 보면 뇌가 찢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이 문제 하면서 애들이 이거 푸느라 막 30분 쓰면 어떡하지? 뭐 이것 때문에 시험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했는데 준영아, 너 이거 몇 분 정도 걸렸나요? 10분 안쪽으로? 운이 좋았던 거야. 진짜야. 운이 좋았던 거야. 저거 왜냐면 풀어보면 너희도 아는데 이거는
그 좀 운도 따라줘야 되는 그런 문제. 원래 이거 평가원이면 한 7번째 항에서 끝났는데 이거 19번째 항이거든요. 네, 19번째 항.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인데요.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1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규칙성이 중요한데 n 플러스 2번째 항은 만약에 이거 조건을 먼저 봐. 후항이 전항보다 큰 관계,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그런 증가 관계라면 이거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고요. 반대로 an 플러스 1이 an보다 작은 상황이라면 여기 등호 있고 작은 상황이라면 요거의 2배, 이 an에서 an 플러스 1을 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출발할 건데 자, 1부터 이제 적어 나가야죠. 자, 1부터 적어 나가면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자, 두 번째 항을 자주 적을 거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알파벳으로 적으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기준이니까 미지수. 그다음 세 번째 항은 얘가 얘보다 더 크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주는 거예요. p-1이 되고요. 네 번째 항은 누가 봐도 얘가 얘보다 더 작죠. 그러니까 얘 2배에서 얘를 빼줘야 됩니다. p 플러스 1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얘보다 크니까 빼면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 플러스 1이 크냐 2가 크냐 고민할 수 있지만 p가 1보다 커요. 지금 p가 1보다 크니까 p 플러스 1은 2보다 큽니다. 얘가 얘보다 큰 거죠. 얘의 2배에서 얘를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2p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얘보다 크겠죠. 당연히 p가 1보다 크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 빼주면 2p-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하면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얘의 2배에서 얘를 빼면 2p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쓰면은 거의 눈치를 까게 됩니다. 아, 이거는 지금 규칙성이 생기는구나. 4개 단위로. 자, 그럼 이제 한 번만 더 가보면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4가 되죠. 아, 지금 2배씩 되는 거니까 여기 혹시 4p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죠? 왜냐면 지금 2p 플러스 2랑 4랑 비교했을 때 2p 플러스 2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얘 2배에서 얘를 빼주면 여기가 4p가 됩니다. 이 순간부터는 이제 뭐가 큰지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는 4p-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4p 플러스 4가 될 거니까요. 좋아요.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8. 그렇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8p 8p-8, 8p 플러스 8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6p 16p-8, 16p 플러스 8이 됩니다. 자, 20번째까지 적었으니까 아, 고맙습니다. 우리 보면 진짜 고맙다. 이거 정말 야, 이거 살려주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문제에서 말한 건 뭐냐면 m항과 m 플러스 2항과 그 다음에 m 플러스 4항이 등차 수열인데 이 공차가 지금 뭐랬냐면 3분의 32라고 했어요. 일단 여기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새끼가 이제 쉽게는 안 주는구나. 이거 이제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 특징 알잖아요? 그냥 갖다 당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로 당겨 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로 갑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왜? 얘랑 빼면 뭐예요? 1이 되니까 1357 그러니까 홀수에서 아무튼 여기서 시작하면 답이 없구나. 항상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여기로 가면 2가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총 3분의 64 차이 나야 돼요. 정수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시작하는 건 모두 에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대입해보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라인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라인은 더 답이 없습니다. 초장부터 그냥 바로 망가져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 가면 뭐 더해야 되죠? 1. 여기서 여기 더하면 2.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조건 정수로 시작하니까 이 라인에서 시작하는 것도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건 세 번째랑 네 번째인데 네 번째를 봐볼게요. 네 번째. 네 번째를 봐보시면 여기서 여기로 가죠. 그 다음에 여기로 가죠. 그럼 이건 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사실 이거는 고려를 안 해봤는데.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이거는 수능 출제 확률이 있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수의 구분을 나머지로 하는 거는
저도 무식해서 잘 모르지만 정수론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4개 또는 3개로 반복되는 형태를 가질 때는 반드시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m이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지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 4k 플러스 3, 4k 이렇게 4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푸는 게 이쪽 학자들 사이에서 공부 잘하시는 분들, 그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행동이라는 거죠. 수를 구분할 때 수 3가지로 구분해봐. 그러면 3으로 나눈 나머지로 구분할게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답지의 해설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여기는 쉽게 날리고, 그러면은 이제 해보면 여러분 이제 답만 공개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여기 16p-16, 그 다음에 여기 32, 그 다음에 여기 32p-32가 정확히 이 라인이라면 3분의 32씩 차이 난다는 게 아구가 딱 떨어집니다. 그거는 근데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노가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19번째 항이 정답이고 m은 19고 그때 a는 3분의 7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곱하면 답이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이 문제에서 이렇게 수가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될 때는 반드시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나머지로 경우를 나눠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쓸 때도 이렇게 쭉 쓰지 마시고 이렇게 나눠서 써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제가 해설할 문제 20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잘 그려볼까요? 자, 9분의 23부터 3분의 23, 깜짝 놀랐어요. 3분의 23부터 9까지 굉장히 많이 차이 나 보이지만 지금 3분의 23과 3분의 27은 고작 3분의 4 차이 납니다. 여기까지 0이고요. 그 다음에 9와 16 사이에서는 지금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주기함수가 아니라 깜빡깜빡 반복된다. 뿔마가 바뀐다는 걸 나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왼쪽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자, 그림 잘 그려야 됩니다. 지금 문제 정신 차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7 차이 나거든요. 7. 그럼 여기서도 7 차이 나야 되니까 여기가 3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제가 아까 이 길이가 3분의 4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3분의 4만큼 가면 어머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느낌이 오는 거죠. 그냥 이 숫자 더러운 줄 알았는데 그리다 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2 한 가운데에 원점이 있네. 뭔가 특별한 그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왼쪽 상황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 왼쪽 상황은 여기서 이렇게 그려보면 마이너스 3분의 2부터 7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3까지 이렇게 그려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안 쓰겠습니다. 문제 풀 때 필요 없거든요. 필요하면 구하겠지만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밝히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여러분 fx와 kx가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교점이 3개가 된다는 거죠.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할 때 그때의 넓이가 최대일 때, 여러분 넓이가 최대라는 말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시나리오가 한 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K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긋게 되면 3개에서 만나게 돼요. 그쵸? 근데 이 그래프와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너무 조그맣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최대가 되기에는. 자, 그래서 과감히 왼쪽 상황을 보시면 왼쪽에 여기 그렸어야 되네요.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서 이렇게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는 이런 상황이면 그러면 지금 3개가 나오게 되거든요. 교점의 개수가. 근데 선생님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하는 거는
당신 희망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게 기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보시면 지금 왼쪽 오른쪽으로 똑같이 벗어나 있으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기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접하면 여기서 접한다. 아하.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기울기를 구해야 돼요. 이 기울기가 K거든요. 여러분 이거보다 이게 더 크다는 걸 당연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점의 좌표를 제가 T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 세울 때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세우지 않고 이 접점 설정부터 먼저 하는 편이라서 여러분도 다 따라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y 좌표는 3, t-9, t-16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0,0이에요. 자, 지금 이 2차 함수는 y는 3x-9, x-16인데 이걸 제가 얼른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75x 플러스 43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미분하면 y 프라임은 6x 마이너스 75가 됩니다. 자, 가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 t분의 자, 이 기울기와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러니까 6t-75가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함께 하자. 지금 뒤질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가실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넘기고 이거 해주면 3t 제곱 마이너스 75t 플러스 432가 되고요. 자, 오른쪽 식은 6t 제곱 마이너스 75가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푸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을 일부는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빨리 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아닌가요? 네? 어디요? 네? 6t 제곱 마이너스 75t요. 70. 저를 또 살려주실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75t, 마이너스 75t 없어집니다. 지금 큰일 날 뻔했네. 마이너스 75t, 마이너스 75t 없어지고, 그러면은 3t제곱이 432, t제곱이 144, t가 1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좌표가 10이다. 자, 여기 좌표가 10입니다. y 좌표가 마이너스 36입니다. 이건 좀 넘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은 그 12, 마이너스 36이니까 k가 마이너스 3인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k가 마이너스 3인 상황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네,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 0부터 마이너스 9까지 fx에서 kx를 뺀 거를 적분해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kx가 지금 이건데요. 얘가 얘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마이너스 9로 바꾸고 이걸 0으로 바꾸고 여기를 kx-fx라고 하면 딱 보기 좋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티그럴의 계산은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럼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지금 색칠해 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9가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9 여기까지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마이너스 9 여기까지예요. 마이너스 9. 집중해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9 여기 아닙니다. 지금 마이너스 9 여기에요, 여기. 왜냐면 마이너스 3분의 23부터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에요. 지금 속을 뻔했어요, 여러분한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여기 이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가능한 게 아니라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6분의 공식 쓰면 쉽게 나오는 넓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한 번만 구해볼게요. 이거 쉬운 거니까. 쉬운 건 또 하고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9고 그쵸? 여기가 27이죠. 그럼 9 곱하기 27 곱하기 2분의 1. 여기는 6분의 3 곱하기 7의 세제곱. 해서 여러분 더해주시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1번으로 가겠습니다. 넘겨볼게요.
21번 보겠습니다. 21번에 x는 24분의 1 n제곱 마이너스 20n 플러스 75의 n제곱근이다 라고 됐어요. 또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일단 얘가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댔어요. 아직도 이걸 보면은 이게 딱 안 떨어지면 반드시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 진리도록. 자, 그 다음에 이 뒤의 상황은 이게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x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수랬어요. 음수입니다. 음수.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1에서 0이면 n제곱 하더라도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니까 그럼 얘는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만 고민하면 되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만약에 1보다 크잖아요. 1보다 큰 수예요. 그럼 1보다 큰 수는 n제곱근도 절대값이 1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잖아요. 1보다 작은 수를 계속 곱하면 1보다 작듯이 몇 번을 곱해서 1보다 큰 수가 나왔다는 거는 그 수도 1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절대 1보다 작은 수를 곱해서 1보다 커질 수가 없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세워야 되는 건 얘가 있는 거는 왜 얘 때문에 있는 건데 n제곱 마이너스 20n 플러스 75가 마이너스 24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4보다는 작은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릴게요. 여러분 이거 나오면 바로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지금. 그럼 n제곱 마이너스 20n 플러스 70은 어떻게 인수되냐면 이게 대칭성 때문에 반드시 그래프로 풀어야 되는데 5와 15를 절편으로 가는 이차함수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4일 때는 여러분 이거 넘겨주면 99 되거든요. 머리로 할 수 있어요. 99. 11 곱하기 9가 99입니다. 그래서 11이랑 9, 9랑 11일 때 이쪽 이 라인일 때 뭐가 되냐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4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24일 때는 넘기면 여러분 24 빼면 51이거든요. 3과 17입니다. 그럼 3과 17이니까 3과 17일 때 이때 여러분 24가 된다는 거죠.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다 알 거야. 뭐냐면 양수에서는 짝수일 때만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수 구간에서는 짝수만 체크해 주는 거지. 4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6 체크해야 되는 거죠. 양수의 짝수 제곱근만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음수의 홀수 제곱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음수 부분에서는 7 체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있는 거는 음수가 없어서 운이 좋았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여러분 여기 사이에 홀수 있더라도 무시하셨어야 됩니다. 여기 사이에 홀수가 있다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 절대값이 작다는 거니까 나올 수가 없는데 이 문제는 운이 좋게도 지금 이 사이에서는 홀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었던 거고 9, 10을 제껴줍니다. 왜냐면 9, 11은 마이너스 1의 n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11과 15 사이에서 13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4개가 나오게 되는데 4, 7, 13, 16. 자, 4개를 더하면 여러분 40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2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간단히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제가 제 생각보다 좋아 원우야 좋아 조금만 인내해봐. 자, 22번 문제 읽어주세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출발하냐, 이 새끼야. 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는 아주 재밌는 문제인데, 일단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절대값 fx와 ft가 만나는 점을 gt라고 한다. 점의 개수를.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려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극대값이 양수라고 했죠. 지금부터의 수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극대값이 양수인 3차 함수 제일 먼저 뭐 그릴 겁니까? 진짜 이거 중요한 거니까 빨리 진행시켜. 빨리. 뭐예요? 극대값이 양수인 그 그래프는 당연히 이것부터 먼저 그려봐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진짜 털립니다. 여러분, 극대값이 양수일 때 이것부터 먼저 그린다고요? 이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얼만큼 더 내려올 건데. 이런 거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실패했어. 이거 실패하고 나서 제가 계략적으로 먼저 그 개요부터 잡을게요. 그 다음 3차 함수는 어떻게 그릴 겁니까? 이거 실패했다면. 그 다음 거는. 지금 여러분 절대값 나왔잖아, 여기. 절대값 나왔으면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말아 올라간 거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실패하면 뭐 그릴지 먼저 그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그때는 3차 함수인데 원래의 그래프가 이렇게 위아래가 정확히 변곡점 X축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 끌어올리면은 특별한 그래프가 되거든. 오케이? 좋아요. 이 문제는 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당황했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이 두 개 안에서 이게 그 사설이라서 그런 겁니다. 이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평가원이나 그런 기출에서는 이 두 개에서 대부분 완전히 끝납니다. 이렇게 골탕 먹이지 않아요. 지금 이 문제 풀 수 있더라도 이렇게 했는데 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래프인데 저는 털린 문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답이 된 문제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털렸어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그래프에 대해서 너 아까 분명히 이거 절대 답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 이 새끼야?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자, 안 됐으니까. 안 된 상황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그 절대값 fx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gt를 제가 야무지게 그리면서 오늘 그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GT 같이 그리는 거 참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먼저 당연히 지금 이 라인 내려줘야겠죠? 왜냐면 여기보다 전일 때는 지금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교점 있다고 하면 안 돼. 지금 절대값 gx랑 절대값 fx랑 ft야. 그러니까 ft는 여기인데 지금 노란색, 이 노란색이랑 지금 몇 개에서 만나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도 안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0에서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럼 이건 몇 개에서 만나요, 지금? 한 개에서 만나죠. 좋아, 고마워. 한 개에서 만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되면 어떻게 돼요? 두 개에서 되는데 언제까지 두 개냐면 여기 이 라인. 지금 여러분 ft니까 이게 t가 아닙니다. ft 이 x좌표로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두 개고 여기를 찍는 순간 몇 개가 됩니까? 세 개가 되는 거죠. 이 세 개라는 점은 여기 문제에서 중요하거든. 왜냐면 그 밑에 조건 때문에 해서 별표를 제가 이게 쳐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몇 개에서 만나게 돼요? 네 개에서 만나게 되죠. 그럼 어디까지냐?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개예요. 자, 여기가 되는 순간 몇 개냐면 세 개가 됩니다. 여기도 세 개는 중요한 점이니까 제가 별표를 쳐놓을게요. 나중에 이제 볼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또 네 개가 되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개가 되냐면 또 세 개가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여기까지 갈 때까지 4개였다가 여기서 다시 3개가 되고 이걸 벗어나는 순간 몇 개가 되냐면 2개가 됩니다. 2개. 2개의 라인이 여러분 여기였죠? 자, 이게 지금 여러분 GT의 그래프예요. 완벽하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은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T는 K에서 불연속이고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거 그냥 다 바로 나와요. T는 K에서 불연속이고 극한값은 존재한대. 자, 여러분 보세요. 불연속이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좌극한, 우극한은 같은데 함수값과 극한값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그게 몇 개냐면 1개, 2개가 나오게 돼요. 정확하게. 아, 그러니까 여기가 K1이고 여기가 K2가 되는데 이 K1과 K2를 더하면 4랍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 4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 보시면 G0은 3이랬어요. 제가 아까 3이 중요하댔잖아요. G0은 3이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G0이 3이란 거는 F0과 만나는 게 3개라는 거야. 그럼 F0은 3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가 0일까요? 여기가 0일까? 자, 네네. 여기가 0일까요? 아니, 지금 짐작합니다. 여기가 0일까요? 여기가 0일까요? 여기가 0일까요? 여기가 0일까요?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하면 좀 힘들어요. 왜냐면 K1과 K2를 더하면 4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게 찍는 게 아닙니다. 얘랑 얘랑 더하면 4면 당연히 인지상정으로 여기가 0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0일 때만 이게 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여기가 0이라면 이 3차 함수 비율 관계 때문에 1대 2대 1이 되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여기랑 여기는 당연히 1, 3이란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K1과 K2가.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되냐면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G0도 3이지만 자, 이제 진짜 끝났어요. GF0도 3이랬거든요.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뭘 했냐면 F2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여러분 보시면 F2가 어디냐면 변곡점에 잡혀요. 0에 0, 1, 2, 3, 4니까. 그럼 변곡점의 Y좌표가 제일 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F0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러면은 GF0이 3이랬으면 F0은 가장 클 수 있으면 좋은데 그 F0이 될 수 있는 값이 하나, 둘, 셋, 넷입니다. 0, 1, 3, 4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F0이 제일 될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큰 건 몇이에요? 4겠죠. 지금 0, 1, 3, 4 중에 제일 큰 수가 4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라인이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이때가 F2가 제일 큰 수겠죠. F0이 제일 클 때 F2도 제일 크게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보면. 근데 여기는 그럼 뭔가요? 수제자들? 여긴 뭐예요? 8이죠. 지금 2차이라면 8이라고 가르치니까 여기 8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극대값이 8이고 극소값이 4면은 변곡점의 Y좌표는 당연히 뭐겠어요?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2의 최대값은 6이다 라고 식 없이도 구할 수 있는 풀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7월 모의고사 해설이었습니다. 얘들아